얘 좀 어떤 거 같아? 진짜 못생긴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이게 칭찬이야. 왜냐면 군용시계는 원래 못생긴 거야. 너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게 군용시계가 아니야. 이거는 RAF 크로노란 모델이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상식적인 모델이야. 너도 알아야 돼. 영국의 군용시계인데 크로노그래프인 거야. 대표적으로 나는 CWC를 좋아하거든. CWC 크로노를 옛날에 갖고 싶어 했어. 오리지널로. 아주 냄새 나는 걸로.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 너 BBC 알지? 방송사. BBC랑 또 인연이 깊어. CWC가. CWC, BBC 뭔가 비슷하지? 심상치 않잖아. 이건 사실 거짓말이고, BBC가 전쟁이 났을 때 특파원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쟁 지역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시계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CWC 크로노를 채워준 거지. 어쨌든 간에 그게 군용시계니까 그걸 보급하는 거지. 그리고 약간 재밌는 게 이 크로노라는 게 사실 스톱워치잖아. 너가 이 동글동글 요게 뭐냐고 물어봤었잖아. 눈같이 생긴 게. 시간을 누르면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이 누적이 되는 거란 말이야. 본질적으로 스톱워치인데 뉴스룸 같은 데 보면은 되게 긴박하잖아. 1분 1초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스톱워치가 필요했던 거야. 그때 이걸 쓴 거야. CWC 크로노를 방송사 뉴스룸 스톱워치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수다 떤 거고, 시계에 있어서는 이 RAF 크로노가 어떤 의미냐. 군용시계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예쁘다 생각하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매니악해서 기존의 브랜드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야. 딱 봤을 때 잘생겼거나 뭐 비싸 보이지 않으면 그렇지.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찾기가 어려운 모티브야. 해밀턴이나 CWC 같이 영국군의 보급 역사가 있는 그런 브랜드에서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프레지더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군용시계 디자인을 엄청 많이 만들잖아. 그래서 이번에 RAF 크로노도 손을 댄 거고, 모티브 선정을 되게 잘한 것 같아. 일단 이걸 복각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RAF 크로노를 잘 아는 편이잖아. 그래서 프레지더스가 잘 만들었나 하고 첫 번째로 내가 봤던 게 뭐냐면, 먼저 이 비대칭 케이스를 잘 했나를 봤거든. 이 보면은 왼쪽 케이스보다 오른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 케이스가 좀 더 뚱뚱해. 이게 이런 군용시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민간용 시계들에도 다 적용이 된 거야. 크로노그래프 케이스의 어떤 핵심적인 디자인적인 요소인데, 이쪽에 버튼이 있잖아. 크로노 푸셔가 있고 용두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호하려고 또 오른쪽 면이 더 큰 거야.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쪽이 대칭인데 이런 요소들이 추가가 되면은 오히려 더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 케이스가 어느 정도 더 비대칭적으로 튀어나와 줘야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못 을 수가 있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시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내가 좀 좋아하는 디테일이고, 요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방면을 다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구현을 했어. 근데 90% 정도는 판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형을 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프레지더스 모델의 특징은 파티나를 다루는 방법. 야광점들을 잘 보면 여기 노란 것들 다 보이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 옛날 시계를 보면은 인덱스가 노랗게 익어. 경련 변화가 일어나니까 파티나가 되어 있잖아. 이 요소를 대형 브랜드 같은 데서 이걸 복각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해밀턴에 요거 복각한 게 있어. 그런 걸 보면은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한단 말이야. 진짜 파티나랑. 근데 나는 그거를 되게 싫어해. 왜냐면 아이폰 15이 나오고 있는 세상에 시계를 만들었는데 파티나가 있다? 그것도 그냥 흉내를 내서 페이크로 만드는 거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프레지더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한 게 뭔 것 같냐면, 파티나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그냥 옐로우 컬러로 표현을 한 거야. 내가 여태까지 시계 여러 개를 보면서 내가 봤던 가장 세련된 파티나의 복각 뭐였냐면 튜더 블랙베이 58이었어.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금색을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길트를 표현했단 말이야. 얼마나 단순해. 사실 그냥 금색이잖아. 근데 그 금색이라는 게 우리가 현대 시계에 쓰는 요소이기도 하잖아. 그러면서도 충분히 길트의 느낌을 낼 수 있단 말이야. 페이크로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현대에 맞게 센스 있게 승화한 거지. 그런 게 센스란 말이야. 품이고. 파티나를 표현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파티나를 무시하고 그냥 하얗게 만든다. 파티나를 그대로 따라한다. 파티나스럽게 위트 있게 풀어낸다. 이렇게 세 개야. 근데 프레지더스는 마지막 방법을 채택을 한 거지. 옐로우라는 컬러로. 귀여울 수도 있고 라이트하게 느껴지잖아, 이런 색깔 쓰는 거 자체가. 그래서 산뜻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얘한테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옐로우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프레지더스라는 브랜드가 실제 군납을 했던 브랜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헤리티지의 부재도 있고 뭐 아예 르마니아에서 만든 시계도 있지만 그래도 원래 이제 벨주가 들어가고 이런 시계였는데 메카쿼츠거든. 메카쿼츠를 썼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RA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집 목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밸류는 크지 않다. 그냥 이 디자인을 즐기는 용도?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 즐긴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제품은 크게 무게를 잡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위트가 있고 하니까 낯간지럽지가 않은 거야.
이 시계 오리지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깐깐한 슬리데린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갖다가 막 진지하게 따라해 놓은 걸 보면은 쉽지 않아. 이게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옐로우를 썼다, 또 이런 사포 재질의 다이얼을 썼다 이러면은 슬리데린들이 봐도 이렇게 풀어냈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부터 접근을 해서 마음에 들면은 우리가 큰 투자를 해서 오리지널까지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 시계 다이얼을 보면은 사포 다이얼이잖아. 이게 빛이 없으면은 이렇게 블랙인데 조금만 빛을 받아도 사포 다이얼인 게 드러난단 말이야. 촥. 근데 사포 다이얼은 이런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이점이 있는 게 크로노니까 서브 다이얼이 있잖아. 근데 또 이 다이얼 재질하고 서브 다이얼 재질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런 구분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시인성이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심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점은 로고 아래에 보면은 트리튬의 T 대신에 루미노바의 L을 넣어놨단 말이야. 이거 사실 흔히들 하는 플레이지.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트리튬이라는 표시는 그 당시에 할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그전 세대에 있던 라듐 시계랑 구분하기도 좋고 또 그 당시 시계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고 도구에 가깝다 보니까 일종의 사양 표시를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근데 현대 시계에 루미노바를 썼다고 이렇게 L을 표시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 그러면은 이게 되게 짜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다이얼 밸런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치에 이 동그라미가 없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믹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장난이라는 게 저렴한 거에 하면은 장난이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비싼 거에다 해놓으면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렴한 시계에는 이게 있는 게 좋고 비싼 시계면은 조금 밸런스를 해치고 뭔가 우리의 감성을 좀 해치더라도 이런 루미노바 표시는 좀 기믹적이니까 안 하는 게 난 좋더라고. 근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얼마일 것 같아? 가격을 너가 여태까지 시계를 여러 개 봤잖아. 가격도 많이 알고 있잖아. 28만 원. 28만 원? 보다 좀 비싸. 345달러야. 그래, 그래도 어쨌든 시계에서는 저렴한 편이란 말이야. 그런 데서는 이 루미노바 표시를 넣은 게 난 더 좋더라고. 그 다음 이 시계는 사이즈가 너무 좋아. 내가 일단 차고 얘기할게. 이게 38mm고 두께는 11mm대야. 글라스 포함해도 38mm에 러그가 또 20mm야. 요건 이제 느낌 알아야지. 케이스 대비 넓은 스트랩을 쓰니까 시계가 좀 안정적이어지거든, 비율 자체가. 그래서 확실히 좋고, 우리가 38mm라고 하면은 19mm, 그러니까 딱 2등분 해가지고 19mm 스트랩 쓰는 게 국룰인데 그보다는 한 1mm 정도 넓은 스트랩을 껴주는 게 앞으로 좀 국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스트랩과 시계의 비율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사이즈 전부 다 좋은 것 같아. 두께에서 또 메리트가 있어. VK64 메카쿼츠를 썼단 말이야. 이 글라스까지 포함해도 11mm 대면은 크로노그래프 중에서는 사실 뭐 메카쿼츠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두께거든. 해밀턴에서 이 모델 복각한 게 있다 그랬잖아. 그 정도면은 사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해밀턴이란 브랜드는 헤리티지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군납했던 브랜드고 또 거의 비슷하게 복각을 잘 해놨기 때문에 많이 팔려야 정상인데 나한테도 사라 그러면 그걸 절대 못 사. 왜냐면 가격도 가격인데 너무 두꺼우니까 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 두꺼운 걸 뭐 오리지널도 아닌데 찰 마음까지는 없는 거지. 그래서 더 이런 얇은 두께가 뭐 메카쿼츠를 넣었으니까 가격도 저렴해지니까 그럼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좋겠지만 실제 착용하고 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아까 이미 가격을 얘기했지만 345달러야. 근데 이렇게 스트랩 옵션으로 했을 때 345달러고 나는 개인적으로 옵션이 한 4개 정도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유일한 브레이슬릿 옵션이 봉클립 브레이슬릿 옵션이 있어. 근데 그거는 50달러를 더 줘야 돼. 나는 이제 이거를 광고한다고 보내주는 거니까 제일 싼 거를 보내준 거지만 나한테 고르라고 하면 나는 봉클립 샀을 것 같아. 그게 진짜 이 시계, 이런 시계를 멋있게 찰 수 있는 옵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이 없잖아. 그걸 사면 스트랩은 뭐 어떡하면 돼? 실리주의에서 사면 되는 거야. 광고 아니야? 크리에이트 폼 같은 거 채워봐 여기다가. 그만해.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정리를 하자면 RAF 크로노 그 자체인데 야광을 거의 레몬색으로 해놨다. 그게 차밍 포인트고 두께도 그렇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복각품인 것 같아. 근데 어디까지나 가볍게지, 나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면 내가 RAF가 그렇게 좋으면은 사실 오리지널을 사겠지. 그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그렇게 가겠지만 그 지경까지 안 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선택지인 것 같다. 제일 저렴한 거 찾아보면 발타니 알지? 발타니에서도 이게 나오거든. 근데 디테일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발타니는. 그 윗단계에서 RAF 크로노를 군더더기 없이 즐기기에는 되게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 근데 너가 처음에 이거 못생겼다 했잖아. 지금 이제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 말하지 마, 그냥. 끝, 꺼.